2세대 제품과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전원 버튼이 물리적 버튼으로 변경돼서 실제 손가락으로 눌러줘야 전원이 들어오는 방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로고가 있는 부위에는 자석이 들어가 있어서 아이패드 프로 제품 그리고 7세대 제품의 펜이 달라붙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이하게 이 제품에는 펜의 뒷면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폰은 제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엑스페리아 Z 울트라 제품입니다. 안녕하세요, 모피디입니다. 최근 애플 액세서리 중에 은근히 주목받고 있는 제품이 있는데요. 즉 애플 펜슬 관련 제품입니다. 갤럭시 노트 시리즈 와콤 펜의 대항마로 세상에 나온 뒤 지금은 2세대 펜슬까지 나온 상태이며 조만간 3세대 애플 펜슬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애플의 액세서리들이 상대적으로 고가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서 원성이 많았는데요. 이때 소리 소문 없이 나온 제품이 바로 애플 호환 제품인 짭펜슬이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짭펜슬 또는 짭슬 펜슬에는 몇 가지 제품군이 있는데요. 모양은 그럴싸한데 거의 터치펜 수준인 초기 1세대 제품과 최근 많이 알려진 2세대 제품이 있습니다. 2세대 제품의 경우 정품과 거의 유사한 필기감 때문에 더욱 유명해졌는데요. 그러나 펜촉이 보호필름에 상처를 준다는 이슈 때문에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위에 1세대와 2세대 짭펜슬의 단점을 보완한 제품이 최근 출시되어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해서 저도 급히 구해봤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소위 말하는 짭펜슬 3세대 제품입니다. 참고로 2세대니 3세대니 하는 명칭은 판매자나 또는 개인 사용자들이 편의상 붙인 호칭이니까 너무 큰 의미 부여는 안 하셔도 될 듯 합니다. 전체적인 외형입니다. 애플 펜슬 1세대의 경우 아무것도 없는 원통용 디자인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았고 여기에는 장점과 단점이 존재했는데요. 이 단점을 보완해서 2세대에서는 한쪽 면이 납작한 형태로 새롭게 출시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보게 될 가칭 짭펜슬 3세대 제품도 2세대 정품 펜슬처럼 한쪽 면에 홈이 있고 마치 실제 애플 펜슬을 보는 것처럼 상당히 심플하고 이쁘게 생겼습니다. 길이는 약 16.5cm 정도 되며 펜의 두께는 약 0.8cm 정도네요. 색상은 흰색과 검정색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흰색을 구매했습니다. 제품의 전원부 2세대 제품과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전원 버튼이 물리적 버튼으로 변경돼서 실제 손가락으로 눌러줘야 전원이 들어오는 방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터치 방식으로 인한 오작동 때문에 무심코 야외로 나갔다가 전원이 방전돼서 난감했던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즉 충전 포트가 이전과 달라서 독립된 모양의 포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마이크로 오핀이나 C타입 형태가 아닌 전혀 다른 모양이라서 만약에 충전 케이블 없이 외부로 나갔다가 배터리 방전이라도 되면 답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 오래전에 구매했던 블루투스 이어폰이 이와 같은 미니잭 형태의 충전 포트를 사용하고 있어서 다행히 여분의 케이블 몇 개 더 가지고 있는 상태라 크게 걱정은 없지만 이런 종류의 케이블이 없는 사용자분이라면 여분의 케이블을 미리 몇 개 구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재질 펜을 처음 봤을 때 미끌미끌한 플라스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로 만져보니까 플라스틱처럼 완전히 미끌미끌하진 않았고 뭐라고 할까요? 플라스틱 같기도 하고 딱딱한 고무 같기도 하고 아무튼 뭔가 독특한 감촉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펜과 손가락이 미끄러지면서 따로 노는 듯한 현상을 최소화시켜주는 듯해서 개인적으로 만족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색상도 완벽한 화이트라기보다는 우유색에 가까운 아이보리 화이트였고요. 표면도 무광 형태라 반짝이는 유광 형태보다는 좋았습니다. 펜촉 정품 펜슬의 경우 펜촉은 플라스틱 재질 단 한 가지 종류만 제공하고 있고 똑같은 재질의 펜촉 한 개를 더 주고 있는데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짭펜슬에도 한 개의 팁을 더 주고 있어서 팁이 닳았을 경우 교체가 가능합니다. 이 팁은 크기가 매우 작지만 끝 부분의 라운딩 처리는 애플 펜슬과 거의 유사한 둥글기를 가지고 있어서 미세한 필기에도 크게 불편함을 느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 비싸 보이지도 않는데 몇 개 더 넣어주면 어떨까 하는 아쉬운 생각도 드네요. 편의성. 로고가 있는 부위에는 자석이 들어가 있어서 아이패드 프로 제품 그리고 7세대 제품의 펜이 달라붙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홈이 있어서 굴려도 어느 정도 굴러가다 멈추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건 개인적으로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착하고 충전은 되지 않았지만 정품 펜슬의 기분을 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펜을 사용하다가 손바닥이 화면에 닿을 경우 손바닥 터치를 막는 팜 리젝션 기능이 작동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사용 앱이나 보호 필름 여부에 따라서 미세하게 오작동하는 경우도 생기기는 했지만 대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작동했습니다. 피랍 같은 경우 아쉽지만 지원하지 않았고, 아쉬운 대로 피랍 효과를 가상으로 구현해주는 필기 앱을 사용하면 그나마 피랍과 비슷한 느낌을 줄 수는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앱은 유패드라는 노트 앱 중에서 캘리그래피 펜으로 글을 적어본 화면입니다. 그리고 기울기 인식을 하는 틸트 기능도 지원하지 않았는데요. 가격이 정품의 거의 5분의 1 수준이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겠네요. 필기감과 화면 기스 문제. 일단 저는 7세대 제품을 보호 필름 없이 그냥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번 테스트를 위해서 많이 알려진 케미코지와 수축 튜브를 구매하여 사용해 봤는데요. 케미코지의 경우 다른 분들은 쓸만하다 또는 너무 미끄럽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 같은 경우 마찰이 너무 심해서 펜이 잘 미끄러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케미코지는 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수축 튜브인데요. 수축 튜브는 그나마 케미코지보다는 조금 부드럽게 펜이 굴러가서 좀 더 여유있게 필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끝부분은 간섭 효과나 민감도 저하 문제를 막으려 살짝 노출시킨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생펜 그대로입니다. 아주 작은 글씨부터 비교적 큰 글씨까지 테스트해본 결과 실제 연필이나 볼펜을 사용하는 것처럼 정교하게 작동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케미코지와 수축 튜브 두 개를 테스트해 보니까 화면에 자국을 덜 남기는 것은 케미코지가 확실히 덜 남기네요. 화면의 테두리 부분 직선 긋기이며 화면 중심부의 직선 긋기 영상입니다. 직선의 경우 올바르게 선이 그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대각선의 경우는 선이 반듯하지 않고 뭔가 삐뚤빼뚤하게 울퉁불퉁한 모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금 보시는 자가 굉장히 저렴한 문방구에서 구입한 자라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직선에서는 별 문제 없는 걸로 봐서 펜 아니면 펜과의 궁합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곡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형과 사각형 그리고 타원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여기서도 시작 부위와 끝부분에 약간의 삐침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보기에는 어떠신지요? 사람마다 만족도가 다 틀리기에 평가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짭펜슬 2세대의 경우 보호필름에 기스를 낸다고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이슈가 있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3세대라 불리는 짭펜슬로도 간단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화면 위에 생 짭펜슬로 보통 필기하듯 화면에 적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건 기스라기보다는 펜촉이 지나간 자국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극세사 같은 안경 닦는 천으로 화면을 닦아보겠습니다. 보통 저렴하게 막 사용하는 보급형 보호 필름을 붙여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판단은 각자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이하게 이 제품에는 펜의 뒷면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폰은 제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엑스페리아 Z 울트라 제품입니다. 희한하게도 이 제품은 짭펜슬의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펜터치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펜의 뒷부분은 앞부분보다 더 정교하게 인식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거의 공짜로 터치펜 하나를 얻은 기분인데요. 그러나 다른 스마트폰에서는 인식을 전혀 못했습니다. 어떤 원리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었지만 엑스페리아 울트라 제품의 경우 흑연이 들어간 일반 연필로 펜터치가 되는 제품임을 감안해 본다면 뭔가 힌트가 될 듯합니다. 정품가의 거의 5분의 1 수준에서 애플 펜슬과 유사한 기능을 구현해주는 짭펜슬. 정품을 해킹하여 카피한 제품이라 이런 제품을 사용하는 건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일단 그런 걸 떠나서 짭펜슬 덕에 정품 펜슬 가격이 좀 더 다운됐으면 하는 솔직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단순 필기나 간단한 드로잉이 주 목적이라면 굳이 비싼 정품을 구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었는데요. 혹시 애플의 OS가 업데이트되면서 이런 호환 액세서리들을 사용 못하게 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폐쇄적인 애플 정책을 보면 전혀 허황된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부담 없는 가격과 크게 무리 없는 제품 성능 덕분에 일상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는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평가를 내려주실지 궁금하네요. 고맙습니다. 모비디였습니다.